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평범하게 들리는 말 하나가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심리적 무기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그 정도는 괜찮잖아. 우리끼리인데 뭐 괜찮지 않아? 이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으면 사소하게 느껴지죠. 오히려 친밀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정서적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말들이 어떤 심리 조작을 담고 있는지, 왜 우리는 이런 말에 쉽게 무너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를 심리학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나는 널 조종할 거야, 널 이용하겠어라는 식의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반대의 얼굴을 씁니다. 다정한 척, 가까운 사람인 척, 모든 게 당신을 위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들은 겉보기엔 아무 문제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 상대의 심리적 방어벽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우리끼리인데 뭘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 남이면 몰라도 너하고 나 사이에 그 정도는 봐줘야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는 왜 나한테만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이런 말들은 언뜻 들으면 친밀함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깊다는 증거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것이 함정입니다. 이 언어들은 사실 친밀함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자율성과 경계를 침범하는 심리적 도구입니다. 우리끼리인데 뭐라는 말은 관계의 울타리를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 울타리 안에서는 어떤 무례나 요구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권리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결국 내가 이 정도까지 말해도 괜찮은 사이다라는 일방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감정은 철저히 무시되죠.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계는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에 의해 무장해제되기 쉽습니다. 그래, 너무 딱딱하게 굴었나? 내가 너무 예민했나? 하고 자신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언어들은 단지 말 한마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쌓이면 상대방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게 되고, 내가 잘못 느끼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하는 자기 의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자 오토 컴버그 아더 캔버그는 이런 언어적 교묘함을 감정 조종의 미세한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말의 내용보다 맥락과 반복성에서 힘을 발휘하며 그 결과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신뢰할 수 없게 느껴지도록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그 정도는 이라는 말은 실상 일방적인 유대감의 강요입니다. 이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와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경계 설정을 예민함으로 몰고 갑니다. 결국 그 말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나는 너와 가까운 사이니까 너가 나의 무례를 받아줘야 해. 이는 친밀함을 무기로 삼는 심리 조작의 전형이며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언어 전략은 단순한 습관적 말투가 아닙니다. 이는 상대의 자율성을 점점 갉아먹으며 관계를 상호 존중이 아닌 일방적 복종의 구조로 바꾸려는 의도된 심리적 조작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당신은 점점 감정을 말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마침내는 스스로를 탓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평범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하지만 절대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안엔 조종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라는 말은 상대방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트리거입니다. 이 말이 등장하는 순간 개인의 감정과 권리는 무시되고 관계라는 이름 아래 용인해도 되는 행동이 생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말로 너는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야 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크레이그 멜켄 교수는 이것을 심리적 권리의 주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속에서 특권을 요구하고 그것이 거절되면 배신으로 여깁니다. 너하고 나 사이인데 라는 말은 단순한 친밀감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의 숨은 뜻은 너는 나에게 특별하게 행동해야 해이며 상대방이 거절할 경우 너는 차갑고 이기적이고 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입합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거절이 잘못된 것처럼 느끼고 나르시시스트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조종입니다. 왜 이런 말에 무너지게 될까요? 나르시시스트의 언어에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 말이 논리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은 심리적 취약 지점을 교묘히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착해야 한다는 내면화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사람의 덕목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검열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상대의 언어 조작을 알아채더라도 쉽게 저항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잃을까 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 사이에 같은 말로 관계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마치 반박하면 이 소중한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암시를 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접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결국 관계 자체가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반복적인 언어 조작으로 인한 자기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말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내가 틀린 건가? 라는 자기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자기 의심은 곧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감정적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이 언어의 힘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착함, 두려움, 불안정함이 조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언어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어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말은 사랑을 가장한 올가미가 되고 농담은 비난을 숨긴 칼이 되며 조언은 위장된 명령이 됩니다. 아도 칸버그 박사는 이를 언어적 통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과 자율성을 마치 자기 물건처럼 소유하려는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들의 가스라이팅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의 언어는 교묘합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친근함, 농담, 걱정, 애정 같은 감정의 포장지를 씌워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에 대응하려면 감정이 아닌 논리와 경계로 맞서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불편함을 감정적으로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라는 말에 대해 막연히 화를 내거나 상처받은 표정을 짓는 대신 우리끼리든 아니든 난 이건 불편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관계의 틀을 무기로 삼으려는 나르시시스트의 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당신이 논리적으로 말할수록 상대는 감정의 약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언어는 모호하고 회피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되묻는 방식으로 명확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왜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 말은 내 입장에선 어떤 의미인가요? 이처럼 상대방의 말에 숨은 의도를 말로 끄집어내도록 유도하는 질문은 그들이 더 이상 모호한 언어 뒤에 숨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전략은 특히 웃으면서 하는 비난, 칭찬처럼 들리는 깎아내림에 효과적입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장난이야, 그냥 웃자고 한 말이지 같은 표현을 통해 공격적인 말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감정은 느끼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럴 때는 그 말이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어. 난 그 말이 불편했어.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기고 그 속에 진짜 의도를 직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당신의 기억과 감정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느낀 감정, 들은 말, 대화의 맥락을 기록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자기보호 전략이 됩니다. 특히 문자나 메신저, 이메일 같은 증거가 남는 형태의 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때 그렇게 말한 적 없잖아 라는 식의 부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당신의 기억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당신의 현실감과 감정 감각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지금은 불확실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우리끼리인데 뭐, 너하고 나 사이의 그 정도는. 이러한 말들이 당신을 움츠리게 하고 불편함과 혼란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정서적 조작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가까운 사람인 척 다가와 당신의 감정을 천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은 친밀감을 무기로 삼아 당신의 경계와 자율성을 서서히 침식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우리끼리인데 뭐 같은 말이 마치 당신을 특별하게 대해주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곧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불안감과 자기의심을 자극하는 신호입니다. 너하고 나 사이의 그 정도는 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당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무조건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말입니다. 이런 자기 비난은 나르시시스트가 의도한 대로 당신의 자존감과 감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결국엔 그들에게 쉽게 조종당할 수 있는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만약 이러한 말들을 듣고 당신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오히려 건강한 감정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 감정이 반복적으로 상처받고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면 그건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비록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도 당신의 감정과 개인적인 경계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친밀함이라는 명목하에 우리끼리니까 괜찮지라는 말에 속아서 당신 자신을 무시하며 스스로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러한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 말이 조종의 시작임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언제나 소중하며 자신의 내부 기준을 믿고 건강한 경계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임을 잊지 마세요.